오늘 제가 BMW 5302를 준비했습니다.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단점, 과연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런 그 느낌일지 이제 궁금하시죠? 오늘 제가 실제 차주분 만나서 이 차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오늘 차주분이 얼굴 노출이 좀 어려우신 관계로 이제 목소리만 출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새아이 아빠입니다. 네. 근데 새해 아빠가 저 5302 타도 돼요? 저거는 이제 와이프 차로 명목상 네. 쓰고 있고, 네. 제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네.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맞아, 새해 아빠 그 가정이 있는 사람의 패밀리카로 이 차를 추천한다고 하면 비추죠. 그래요? 왜요? 일단은 네. 어디 놀러 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, 네. 뭐 가까운 거리는 괜찮아요. 근데 멀리 뭐 어디 바닷가나 계곡이나 이렇게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. 트렁크가 좀 좁기 때문에 네.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. 네. 근데 가까운 거리는 새 아이들 태우고 가도 네.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다녀오고 있어요. 그렇구나. 알겠습니다. 오늘 어쨌든 이 5302의 공간과 그리고 실제 뭐 주행 거리, 충전 이런 부분이 구독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시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걸 좀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, 먼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BMW 5302 M 스포츠 패키지고요. 네. 올해 1월 달에 출고를 했고, 그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가 출고가 좀 미뤄지다가 또 그때 전민준 기자님이 소개시켜준 딜러분을 잘 만나가지고 네. 그래도 옵션은 거의 안 빠진 그 딱 3개만 빠진 거로 잘 받았고요. 네. 라운드 뷰도 있고 소프트 클로징 다 이 옵션 다 있어서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. 색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? 카본 블랙입니다. 근데 약간 좀 블루 느낌도 나고. 네, 햇빛에 네. 있을 때는 약간 블루 느낌이 나고 네. 지하 주차장이나 좀 어두운 데 있으면은 블랙 느낌이 그냥 강해서 얘가 지금 패밀리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흰색 차다 보니까 네. 다른 색상을 고르던 중에 네. 저게 제일 이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실제로 관리해보니까 좀 만족스러우신지? 관리는 솔직히 잘 못하고 있어요. 이게 제가 출퇴근도 좀 퇴근도 네. 늦고 하니까 네. 세차 같은 것도 많이 못 해줘서 네. 좀 아직은 세차를 진짜 제대로 한 적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없어요. 6개월 동안? 네. 그렇구나. 그러면 지금 현재 누적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되죠? 지금 아마 제가 엊그제 봤을 때 한 네. 7천 몇 킬로인가 8천 네. 몇 킬로 됐던 것 같아요. 그럼 평균 연비는 어떻게? 가솔린 그 트립에 나오는 거는 네. 19.67 왔다 갔다 하고요. 뭐 전비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뭐 하이브리드라서 이제 장점이 이런 연비적인 측면인데 네. 가솔린하고 이제 전기랑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가솔린 연비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실제로 이 PHEV를 막상 써보니까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제가 원래 네. 저희가 이제 차를 고를 때 전기차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도 해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벤츠 GLB나 뭐 CLA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이제 전기차를 가볼까 해서 뭐 모델 Y라든지 모델 3도 한번 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출퇴근할 거리가 왕복 한 100km 정도 넘어요. 그리고 와이프는 그래도 한 15km 이내라서 전기차도 괜찮을까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그 충전 인프라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. 저희도 아파트에도 충전기가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충전하는 불편함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왜 전기차 좀 맛을 좀 보자, 맛을 좀 보고 넘어가자 해서 고르던 중에 이제 5301을 선택하게 됐죠. 근데 실제로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, 그리고 주민과의 뭐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? 주민과의 분쟁은 뭐 좀 없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충전하는 시간은 한 0%에서 100%까지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? 완속으로? 네, 완속밖에 안 돼요. 네.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영국 잡아서. 그럼 실제로 PHEV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그 충전이 되잖아요. 주행하면서. 네네네. 그거에 대한 좀 만족도는 좀 어때요? 그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. 이렇게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엑셀을 밟고 가다가 딱 뛰면은 약간 뭔가 차가 내가 충전되는 느낌? 뭐 그런 느낌을 받고
그다음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전기차 관련돼서는 네. 그 회생제동이 돼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그나마 좀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, 그렇구나. 잠시만요. 잠깐만. 나가겠다. 좀 나가는 것 때문에. 그러면 그 원래는 출퇴근을 이제 대형 SUV를 타고 이제 그 출퇴근 하셨고 네. 지금 요걸로 이제 가끔씩 출퇴근 하시는데 유지비가 실제로 좀 많이 줄어드나요? 기름값 기준으로 했을 때. 기름값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근데 제가 희한하게 회사에는 또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갈 때는 전기료 좀 반 정도는 가고 네. 올 때 뭐 회생 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충전 시스템 통해서 전기를 좀 얻어서 가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 SUV를 타는 것보다는 훨씬 유지비나 뭐 기름값은 절약되는 게 사실입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요 차의 첫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렇죠. 네. 일단은 조용하고 네. 차 잘 나가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. 아. 기존의 이제 SUV에서 못 느꼈던 네. 그런 뭐 속도감이라든지 네. 가속력이라든지 물론 마력은 이게 더 작지만 그래도 세단이고 전기 모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네. 치고 나가는 게 좀 더 스포티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옵션도 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진짜로 제일 그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뭐 연비라든지 그런 뭐 전기로만 가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거리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. 뭐 추가적으로 뭐 장점 또 언급할 만한 게 있나요? 뭐 추가적인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쁘다. 아, 이쁘다. 네. 네, 그 예전 모델보다는 제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델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5 시리즈 중에서. 레이저 라이트도 이제 네. 파란색으로 이제 진하게 딱 나오니까 네. 그것도 타고 내릴 때 예쁘더라고요. 네. 그럼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어요? 아쉬운 점은 뭐 약간 공간감이죠. 뒷자리가 생각보다 좀 좁다 하고 이제 트렁크는 네. 좁다. 네.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면. 제가 엊그제 골프장 갔다 왔는데 골프백을 원래 두 명이 가려고 해가지고 실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테트리스를 못해서 그런지. 네. 그래서 뒷좌석을 폴딩하고 뒤에 골프백을 싣고 갔습니다. 네. 트렁크는 네. 공간은 네. 그냥 네. 잠자리채나 물놀이 용품 그냥 간단한 거 물총 네. 그리고 세차용품 그리고 뭐 작은 트렁크 네. 그 트렁크 여행용 가방. 네, 여행용 가방 네. 그런 거 위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잠깐 요 가볍게 주행하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네. 이게 우리 차 원래 차도 지금 뭐 여기 이곳저곳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고 흙바닥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좀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가까운 뭐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초토화가 됩니다. 세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말에는 와이프가 격주로 이제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세차할 시간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세차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습니다. 실제로 요 차를 타시면서 이제 옵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. 네. 예, 어떤 게 좀 가장 마음에 드세요?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.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존 제가 하고 패밀리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정보가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확실히 볼보보다는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내비랑도 연동이 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뭐 360도 카메라랑 후방 카메라랑 같이 나오는 게 좀 좋고요. 저는 볼보에서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게 선택을 해야만 후방 카메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360도 이렇게 왔다 갔다 버튼을 눌러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또 바로 나오니까 그게 더 장점인 것 같고 어쩐지 승차감이나 정숙성, 뭐 소음 이런 건 좀 어때요? 정숙성 소음은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지인 차를 거의 520D를 많이 몰아봤었는데 그 디젤에 그 치고 나가는 드르르 하는 저는 그게 원래 좀 좋았거든요. 사실은
근데 그게 또 없긴 하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소음이 발생되긴 하지만 근데 이거 조용해서 엄청 좋고 승차감도 좋은 것 같아요. 방지턱 넘을 때나 SUV를 몇 년 동안 타서 그 다음에 세단으로 넘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방지턱 넘을 때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BMW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하드하다, 네. 딱딱하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30e는 그런 거는 야, 물론 뭐 E클래스보다 좀 이렇게 하드할 수 있는데 네. 타는데 그게 아주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런 단단한 건 좀 아니다. 네, 그 정도는 아닌 네. 것 같아요. 그럼 이 차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타면 가장 좀 만족할 것 같아요? 출퇴근 거리가 네. 한 40km, 왕복 40km 이내거나 아니면 40km 넘지만 각각 뭐 집이나 그 네. 회사에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네. 진짜 기름 몇 방울 안 쓰고 전기로만 전기차처럼 쓸 수 있다. 네. 이건 장점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3인 가족이 타면 네. 그래도 뭐 짐 실은 공간이 뒷자리도 있고 뭐 뒤에 와이프랑 아이 타면은 앞자리도 있고 뭐 트렁크에도 또 그래도 들어가니까 한 3인 가족이 타면 좀 더 경제적으로 편하게 조용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4인까지는 약간 좀 그 공간적인 부분이 네, 4인까지는 그래도 뭐 여행을 많이 안 다니는 가족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단거리나 이렇게 뭐 짐을 많이 안 싣고 다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충분하다. 네.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530e를 살 거예요? 530i를 살 거예요? 530e를 살 겁니다. 네. 전기차의 네. 그 감성하고 네. 이 달리는 그 가솔린 감성도 있고 네. 그러니까 장점을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것 같아요. 530e가. 너무 만족스럽게 타시는 거예요? 네, 저 어제도 오늘 네. 리뷰한다고 해서 네. 와이프한테 뭐 단점 같은 거를 저는 단점을 잘 못 느끼겠다. 트렁크 좁은 거나 빼고는 네. 공간적인 부분 빼고는 네. 뭐 단점을 잘 못 느끼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해 달라 하니까 와이프도 이제 거의 단점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 와이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거리가 한 15km 이내에 되니까 전기로 갔다가 전기로 와서 또 이제 집에 와서 충전해놓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하고 차도 잘 나가고 그래서 뭐 전혀 단점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